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논란으로 몇 주 동안 내홍에 빠져 있어요. 네. 회계사님.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아침엔 급기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네네네. 이 논란이 일단 몇 주째 불씨가 안 꺼지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딱 7글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건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이다. 김옥균 프로젝트가 발동되고 있다. 되고 네. 있다. 우리 김옥근 프로젝트 이 자리에서 꽤 오래전에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또 나왔네요. 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번 시각의 전환을 해보자고요. 네. 이거를 여러 가지 지금 저도 뭐 사실은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그 전화도 사실 그 전화 민주당 측 인사의 그 전화였거든요. 어떤 전화? 야, 한동훈 대표가 좀 큰일 난 것 같다. 살살 이렇게 뭔가 떠보는 듯한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누구 네.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호사가들의 당연한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걸 하나하나 쳐다보면 저는 우선 일단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하드 팩트들을 모아보자면 네. 맨 처음에 이것의 문제제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냐면 한번 조금은 민망한 단어들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게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요. 네. 한모 씨의 이름으로 작성자 한모 씨의 이름으로 해서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리고 윤석열 이건 차마 못 읽겠네요. 윤석열 EXX는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쌍지읒 원희룡 박정진은 수사받아야 할 듯. 이게 이제 최초의 문제제기자는 한동훈이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의 각인이 뚜렷해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런데 하나 이와 같은 게시글이 있었다는 것은 하드팩트이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동명이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13년생 없다. 한동훈. 예, 예. 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의 비유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 서울시 용산역 앞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시끌벅적 했는데 그냥 그건 어떤 연극하는 사람의 퍼포먼스였어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고 피라는 것은 뭐 알고 보니 케찹이었던 거고 뭐 네, 돼지피였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툭툭 털고 뒤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그렇거든요. 저는 정치부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촉발됐던 것은 사실 이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뭐 그대로 읽을게요.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뭐 이게 계속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발표가 됐죠. 네, 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제가 봐서 뭐 99.9%인데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저는 남는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분노했던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호기심을 가졌어야 했던 그런 사건은 없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최대한 다시 상대방 측에 뭐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친윤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부인, 맞습니다. 장인, 네. 장모, 어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글들. 네.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이 사건 초반에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단순 기사 링크던데? 그건 금방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이제 전수조사를 했고 1026개의 게시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내용들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을 복돋는 것도 있고 단순 기사 링크로 내용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더라. 이것까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도대체 파헤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네. 보수 언론조차도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상당히 극단적인 언어로 비난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예. 그 전제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사실 그 극단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거는 그 여사에 대한 그 계목줄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게 대표적인 글로 돌았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동명이인으로 밝혀진 아니란 거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저는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사건의 실체는 아주 단순해지거든요. 이건 인정해야죠.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딸, 부인의 이름으로 기사 링크들이 있었다. 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봐선 별반 문제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그런 어떤 비난글이 사실 그러잖아요. 그 동명이인으로서 한동훈이 썼다는 내용 자체도 이게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뭐 가끔 저한테 제 친구들이 야 경유라 너 이거 고소해라 고발해라 저에 대해서도 욕 무지막지 살벌한 욕들이 많았거든요. 온라인상에? 특히 조국 사태 이후로. 아하. 응.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네. 좀 모르겠다. 그리고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쭉 한번 검색해 봤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이버로 보면은 그 시기 역순으로 해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래 게시판에 쓴 거 자체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기사화가 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 한번 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정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와. 여러 차례 걸쳐 찾아봤으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그렇게 주목받는 게시판이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있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쭉 찾아본 결과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찾아보더라도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자주 인용돼요. 네. 왜? 극단적인 것 때문에. 아. 네. 친문들의 극단적인 형태, 개딸들의 극단적인 형태, 극단적인 형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이 돼요. 네. 물론 국민의힘도 극단적인 형태가 있죠. 대개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극우,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되게 극우 관련 사안들로서 아주 종종 인용.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으로 제가 보니까 개명이 2020년도인가 이루어졌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4-5개 이상 못 찾겠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무도 관심 가지지도 않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분노를 호기심을 촉발시켰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고 없어진 거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확대재 상산을 하고 있느냐. 네. 전 여기에서 조금은 어그레시브하게 한 번만 더 나가볼게요. 한 발짝만 더. 네. 천하람 의원이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네. 천하람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 운영위에서 했죠. 예, 국회 운영위 발언 도중에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강기훈 이 행정관을 일컫는 겁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정리되는 게 마땅한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때의 이분이라면 강기훈 선임 행정관입니다. 네. 한 대표와 그 가족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라 못 내보낸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 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정무수석이 네. 예, 정무수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모범 답안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발언 쉽게 그냥 안 넘어가지거든요. 네. 강기훈이 다시 읽어볼게요. 강기훈이 천하람 의원의 말입니다.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한 대표와 그 가족의 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네. 이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전함이 안 떠오르는데 요즘 그 떠오르는 친윤 측
스피커 누구시더라? 그 변호사 한 분? 서정욱 변호사인가요? 네, 서정욱 네. 변호사가 네. CBS에서 나와서 그걸 굳이 이제 취재라는 표현을 쓰던데 본인이 취재를 했다. 믿을 수 있는 경로로 취재를 했다. 이걸 이제 2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건 술자리에서나 술자리에서나 한번 여러분도 조금 검증을 해 주십시오.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그와 같이 얘기했을 뿐 사실이 아니다. 아하. 술자리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 강기훈 행정관이 그렇죠. 청년 정치인이고 하니까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예. 뭐 떠도는 얘기를 하는 제가 거다. 술자리에서 나라는 표현과 예. 지금 너무 이분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누구요? 변호사님? 네. 서정욱. 서정욱 변호사. 네. 이렇게 딱 제가 머리에서 네. 잊고 싶으신가 네. 봐요. 네. 서정욱 변.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술자리에서 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네. 여러분, 술자리에서 나왔다면은 우선은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증은 아닐지언정 상당히 얘기가 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아예 뭐 생전 없던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나 있을 일이다 그 말은 이건 이제 뇌피셜이다 그런 거지. 예. 술자리에서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하튼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천하람 의원이 제보라고 하는 것과도 좀 맞먹는 조금 신빙성을 노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 제가 조금은 엄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8인방 있잖아요. 8인방 중에서 뭐 용산 8인방 중에서 김건희 여사 뭐 네. 팔상시 등등. 네, 팔상시. 네. 이분들 중에서 극우 세력들과 뚜렷한 연관관계를 가진 분은 어떻게 보면 네. 뭐 이분만이 유일하다고는 못할지언정 이분이 가장 뚜렷하신 분이에요. 강기훈. 그렇죠. 정무관. 네. 여러분 뭐죠? 이분 소속 정당이 어디였었냐면 뭐 어디에나 금방 나옵니다. 이분이 이 극우 세력들과의 연관이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자유의 새벽당인가요? 맞습니다.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몇 가지 겪은 것도 있어요. 뭐 기회 되면 밝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이 천하람 의원의 말이 그리고 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그냥 넘어가긴 힘들다. 아, 저는 기회 되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건데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천하람 의원의 말에 상당히 좀 신뢰가 간다. 신뢰가 간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한 두세 번째 전쯤에 네. 지금 이번 정부만큼 극우 세력들과 뭐랄까요 연대가 뚜렷한 정당 없거든요. 그리고 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대위원 시절에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 극우 유튜버 분들이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일이 너무너무 흔하고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내용 중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픽션이다. 누구한테 들었다. 술자리에서 들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너무나도 뭐 인사라든가 이런 데서 뚜렷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묘하게 네.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초의 문제 제기는 극우 유튜버가 했다는 것이고 네. 그 문제 제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러이러이러한 글을 썼고 이런 뭐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말들을 썼고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항변이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나는 문제 삼는 거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했지만 항상 어디 언론에 흘리고 그 언론 보도를 근거로 레버리지로 삼아서 확대지 생산하는 건 이분들의 일관된 패턴이거든요. 여러 차례 맞아요. 이야기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말 이분들의 행태, 심리에 대해서는 요즘 뭐 많이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전 의원 한 분이 음. 국민의힘 지금 친윤 패널들 중에서 네. 말씀을 듣고서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분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친윤 스피커들 중에서 누군가가 막 나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따를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조금 뭐 우회하지 않고 말해보면 이분들 말들 저 들어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네. 정말 어떤 정상적인 상식을 탑재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말하고 뭘 통해서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항상 어디 언론사 한 군데를 딱 쿠션 쳐서 그래야 야 언론사가 말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짜고 치는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말했으니까 상당한 신뢰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본 가정을 깔고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것도 딱 그런 거거든요. 당원 게시판도. 네. 예. 저는 이것도 결국은 친윤들의 그간 행태에 절대 다를 바가 아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씀하신 게 벌써 세 번째 시도다라는 게 친한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총선 백서 관련해서 한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횡령했다 이런 의혹 하나 제기한 거 첫 예. 번째.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심 맞습니다. 논란으로도 굉장히 일이 컸었잖아요. 그거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김옥균 프로젝트. 그렇게 패턴이 네.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패턴도 반복되고 예. 이분들의 기대치, 네. 행동, 발언 이런 것들도 너무 똑같은 게 똑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누구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제가 고민주 기자는 정말 꼴 보기 싫어. 아니 좀 어디 가다가 진짜 똥 좀 밟았으면 좋겠고 그랬겠어. 네. 근데 그러면 저는 기다릴 것 같아. 기다릴 것 같아. 언제까지? 정말 재수없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 꾹꾹 참고 기다리는 게 적어도 제가 지금 56년 삶을 살면서 그게 저의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흠이 발생해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아니, 한동훈 대표를 밟고 싶으면, 네. 한동훈을 정말 김옥균으로 밟고 싶으면 저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만한 거리가 있으면 해라.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지금 말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하나들을 쌓아서 일부는 분명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것 중에서 실수일 수도 있고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는 것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 어떤 처음에 의심은 뭐 그런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듯이. 그래서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어도 뭐 일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뭘 제외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면 네. 그런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뭐냐는 거죠 도대체. 당무감사 수사 이런 얘기를 네. 할 거리인가 네. 그런 거죠. 아니 서정욱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서정욱 변호사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건 뭐 경찰이 검찰이 압수영장을 발행한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행 안 된다. 위법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데 네. 그러잖아요. 익명의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썼어. 이걸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고. 그래서 좀 누군가 잘못되길 바라면 좀 기다려라. 언제까지? 아이 헛발질 할 때까지 아니면 잘 찾든가 성의를 다해 성심성의껏 이거 가지고 한동훈을 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이 가상할 뿐이고 참 안타깝다. 근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한번 보자고요. 예. 꾸준히 게시판 논란을 언급했던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당원 게시판에 팔동훈이 있다던데 어떻게 팔동훈인 줄 일각에서 알았느냐. 일부 최고위원, 일부 지도자들은 이 지도부는 어떻게 팔동훈인 걸 알았냐.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당에서는 또 한 대표 사퇴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 뭐 이런 기사도 떴던데 예. 나한테 문자 폭탄한 사람도 같이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한동훈 대표가 발끈해서 마이크를 들고 뭐 팩트체크 확인하시라. 예, 예. 이런 설전이 오갔단 네네네. 말이에요. 김민전 최고위원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으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네. 이 본질과 어긋난 이거 가지고는 안 죽을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안 죽을 거다. 이거 가지고는 뭐 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딸, 한동훈 대표의 뭐 장인, 장모 이것과 동명이인이다 아니다 저는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쓴 사람이 한동훈 대표의 장인일 수도 있고 장모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다. 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요. 네. 누누이 말하지만 김경률이 내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20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만 그렇다 한들 지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매번 앉아가지고 그리고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소속인 한동훈 대표의 부인. 매일 앉아서 이렇게 한다 한들 그게 쪽팔린 일일 수 있을지언정 한동훈 대표를 치명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결국 보수 유튜버들이나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결국 이런 논란들을 계속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잖아요. 예. 이게 그런 일이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정말 제 자식들한테도 뭐해라 안 하거든요. 네. 정말 한 서너 살 때까지 몇 번 해봤다가 뭐 방임 안 하는데 네. 방임이라기보다는 제가 저희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영어 학습지를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러 아주 뚜렷이 기억나는 게 5개의 문장을 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제이야 이건 이렇게 CABDE야 이렇게 딱 했었는데 그 이제 2개 연속 틀렸어요. 네. 네. 그 후로는 제가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네. 이제 풀다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 안 하는 편인데 국민의힘 분들한테는 하고 싶어요. 기다려라. 죽이고 싶으면 기다려라. 친윤계 얘기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재명 판결과는 상관없이 네. 제발 좀 국민의힘은 매주 초에 있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던 그렇죠. 건데 이날 예를 들어서 그런 토론을 했어야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상법 개정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게 거창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인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나오고 뭐 지역화폐 지금 2조 편성했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 얘기해야죠. 하다못해 그리고 민생 분야에 어떤 정말 온갖 아우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실드 치기 어려울 정도로 민생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라. 제발 부탁인데 저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뭐 최고위원회의에 준하는 그런 거에 있어봤지만 제발 좀 최고위원회의라는 곳에서 정책 이야기 좀 하고 국민 좀 신경 쓰는 발언 좀 제발 좀 해봐라. 맞습니다. 좀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이야기 좀 제발 그만하고. 맞습니다.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설전. 아니 쪽팔리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이분들이 정말 정치인들이 맞는 건지. 근데 일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예. 한번 여쭐게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우리 가족 맞다 아니다 입장 빠르고 확실하게 밝혀주면 끝날 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친윤계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말 중에는 대통령실 출신의 김은혜 전 의원도 매사에 똑 부러지던 한 대표가 어디 갔지? 왜 침묵하세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가 뭐 여권의 핵심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술자리에서 네. 구체적인 술자리에서 들은 뭐 이건 팩트입니다.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주변에 조언이 있었답니다. 사건 초기에. 예. 이거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청자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사실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예전에 이철규 씨가 저랑 진중권 교수님을 들고서 뭐 좌파다 뭐 어쩌다 침투했다 뭐 이런 말 할 때 제 태도가 그거였거든요. 쟤 또 저러는구나. 쟤한테 뭐 병먹금이다. 먹이를 주지 말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진중권 교수는 대응을 곧바로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중권 교수님 대응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즉각 대응. 네. 그랬어야 돼요. 아하.
제가 사실은 그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와 같은 제가 그래서 누누이 쟤네들이 맨날 저런다 하는 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 니들이 뭐라고 하든 뭐 한동훈 대표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하자 뭐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에서도 뭐 이게 100% 설명은 안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말아라. 대응하지 마. 지금 쟤네들 또 뻔한 수법이다. 이게 뭐라고 우리가 대응하든 말려드는 것이고 이를 키우는 것이고 늪에 빠지는 거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조언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누가 조언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저는 그 조언이 좋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이제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근데 네. 그 비슷한 기조는 있거든요. 야 자꾸 지금 한결의 경향 보면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한동훈 우리가 알던 한동훈 아닌데 옛날에 한동훈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한동훈이라면 진작 반응했을 텐데 왜 이번 일은 반응을 못해? 이런 식으로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동훈은 눌러 참은 적이 많아요. 네, 뭐죠? 소위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 때도 그때 대응 안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좀 비슷한 조롱들이 많았었거든요. 한동훈 좀 빨리 해봐라. 왜 침묵하나? 네. 침묵 길어진다. 똑똑한 한동훈 왜 이렇게 말해? 뭐 이런 식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그런 판단을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 모르겠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족족족족족족 대응하는 것 네. 이것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저 역시도 손을 들어보라면 후자가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분명히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말했다라고 돼서 개인정보들을 툭툭툭 불거내는 거 이건 역시 법 위반의 소지가 네. 분명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어쨌든 대응을 최소화하다가 오늘은 회의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 백브리핑에서 한마디를 작심 발언을 오늘 하긴 했는데요. 예. 네, 그동안 이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또 조언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판단이 예. 있었겠죠. 오늘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는 또 참다 했을 수도 있고요.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좀 성질머리 나는데 잘 참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군요. 네. 부글부글하는 성격이죠. 부글부글 하다가 오늘은 작심 발언 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건 잘 참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참는 성격은 아니지만 정말 그 밖으로 외화하지 않는 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친윤을 위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친윤을 위한 발언인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친윤 향해서 조언, 네, 아니, 참조언 많이 해주시네요. 이건 친윤을 위한 정말 저는 백만금의 조언 이런 조언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건 제가 진짜 진짜로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